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으로 있는 중국 경제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나왔던 기사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한 네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좀 굵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양의 긴축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은감 원장은 버블을 경고하고 있고, 이 재무장관은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이 긴축을 놓고, 어떤 이 당국의 수장들 간에 다른 말이 나오면서,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거수칭, 이 은감 원장 같은 경우는 세계 금융시장,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딱히 지정을 했거든요. 그 두 곳에 이 버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완화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좀 이 얘기 이후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류쿤 중국 재무부장, 우리 따지면 재무장관격인데 이 부양책을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전일에 있었던 내용을 수습하는 차원의 또 전인대를 앞서서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소장님? 중국은 뭐 조금 묘한데요. 우리는 뭐 감독원장이 그 장관급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은감원장, 보감원장 이쪽이 그 장관보다 한 급 아래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인민은행장이 네. 이 장관하고 동급이고, 네. 그 인민은행 밑에 세 개의 감독기관이 있는데 통합해가지고 은행하고 보험은 감독기관이 하나로 돼 있고 증권감독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보다 약간 급이 낮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더 좀 웃기는 건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 네. 이강 이제 은행장이 있는데, 중국은 행정직보다도 그 당서기가 이 서열로 보면 더 높아요. 네. 근데 이강 은행장이 이제 표면상으로는 인민은행의 대표지만 재미난 것은 인민은행의 당서기 서열로 보면 1번이 바로 방금 김 부장님 말씀하신 이郭슈칭 은감 원장이 네. 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죠. 그 직급 자체는 한 급 아래인데 당 서열로 따지면 없습니다. 더 위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그것의 배경을 잠깐 봐야 되는데, 그 시진핑이 이강은 미국에서 버클리인가 거기서 박사를 하고 일리노이인가 어디서 그 교수를 하다가 온 그 전임 아주 유명한 미스터 러민비라고 하는 조샤오추안 은행장이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진정한 미국 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중에 이 전쟁이 벌어지면 금융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조샤오추안 행장이 미국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스카우트한 사람이 이강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외환관리국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인민은행장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은감원장 이郭슈칭은 내몽고에 아주 이제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고, 정말 맨띵에 해당해가지고 이제 건설은행장,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그 증권감독 원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증권감독 원장 하다가 산동성에 성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동성 성장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은보감원이 통합되는데 거기에 원장으로 온 거죠. 아니, 요지를 다 거친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장관이 되려고 하면 지방 근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산동성까지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두 사람의 이 직급으로 놓고 보면 재무장관이 셉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격을 잠깐 봐야 되는데, 지금 은감원장, 보감원장은 부동산 버블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은 경기 부양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과열되면 이 경기 부양이 안 되고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는 저것이 한쪽은 이 긴축을 하고 한쪽은 부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보면은 통화를 단속한다든지 긴축을 한다는 말은郭슈칭의 언급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춘절 지나고 나가지고 통화를 이제 단기 통화를 회수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9월 슈칭은 부동산 버블을 경고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세게 때려잡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급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봤을 때도 좀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 혹시나 이제 지금 뭐 주식으로 돈이 몰려가 돈 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몰려갈 것에 어떻게 보면 경고? 선제적인.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의 위치라든지 그것을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무게가 실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26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 때 얘기한 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어제 올렸다는 거죠. 게재를 그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뭐 그냥 우리도 그렇지만 장관 동향에서 올렸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뭔가 의도를 심었을 수도 있는데 재무부가 보는 것하고 은행감독원이 보는 것은 이제 경기를 다르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감독원 같은 경우는 예방의 차원에서 보고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재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이 작년 12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긴축을 한다거나 그 경기 부양 조치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일치해요.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정책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짚어봤지만 투자를 가지고서 확 올려놓은 거지 소비가 아직 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 얘기는 불경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는 긴축 논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기관의 특성을 이제 대변했고 이것은 이제 양회를 앞두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각 기관들이 다 기자회견을 해요. 네. 이제 그 차원에서 고슈칭이 얘기한 거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취약하고 불안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이번 양회의 때 되는데 어제, 오늘이죠. 오늘 양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정협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협부터 되는데 뭐 북경에 거기 취재하러 가시는 기자분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오후 3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네. 아침 6시부터 모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콧구멍이나 이제 목구멍에다가 넣어서 PCR 검사 다 하고 네네. 그리고 6시간을 격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당일날 좀 일찍 불러가지고 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고, 격리 조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도 이게 면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화상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확진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죠. 예.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뭐 따로 동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에서 뭐를 얘기를 할 거냐를 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번에는 아마 좀 몸을 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큰 소리 쳤다가 미국한테 터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숫자를 화끈하게 부른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얘기 나오는 거는 GDP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뭐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GDP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네.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거다. 대신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치적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진핑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빈곤 탈피. 뭐 네. 중국은 3,000년 동안 가난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이번 이 양회의 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9,90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가난에서 탈피했다. 요거를 자기 최대 치적으로 아마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빈곤 탈피는 여러 가지 명분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내수 확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소 중립. 이건 미국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미국하고 부딪히는 요새 기술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인권 문제, 뭐 대만 영토 문제 네. 이것에 대한 언급은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하고 대안이 있겠지만 네. 아마 이번 양회의 때는 조금
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얼마냐 그러면 2000년대 한 625위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한 4000위안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연간 소득, 그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9,900만 명 있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죠. 시진핑 때 와서. 네. 그래서 그 빈곤을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 2+3. 첫 번째 두 가지 걱정, 먹고 입는 거 해결해 줬다. 그래서 요즘 뭐 먹고 입는 거 해결 안 되는 나라가 없는데 중국이 네. BMW, 벤츠, 아우디에 황금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먹고 입는 것이 해결 안 된 사람이 9,900만 명 있었다는 거죠. 이거 해결했고, 이게 밥만 먹고 사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교육, 의무 교육, 네. 그 다음에 기본 의료, 그리고 주거 안정.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주거 안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중국도 지금 의료보험이 그냥 90% 가까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빈곤을 아마도 가장 큰 그 시진핑이 업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양회의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는 14차 5개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2021년에 뭐 GDP 발표를 몇 %로 하냐,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건데, 그보다는 앞으로 바이든 4년하고 이 시진핑의 5년, 이것에 이제 중국이 뭘 할 건가를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그 양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본토 시장에 외인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남양 자금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외국인의 북향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본토 A주가 강세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홍콩을 또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또 본토를 관심 가져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남양 자금은 이제 정부가 조금 자제라고 하는 시그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대신 북향 자금이 3월 3일 날 한 92억 위안 정도, 이제 한 1조 1천 정도, 뭐 이 정도 돈이 훅 들어왔고, 이것은 2월 19일 이후로 최대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의유는 결국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해나 심천 다 골고루 이게 이제 빠진 폭이 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좀 슬로우다운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오름폭이 적으니까 거기에 빠졌으니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뭘 샀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기술주 여기에 거의 꽂혀가지고 한국은 뭐 난리지만, 지금 중국을 보는 외국인들은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주, 뭐 중국에 거의 뭐 바보 멍청이 주식 같다고 그랬던 금융주를, 은행하고 보험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을 지금 통웨이국번 같은 주식을 샀고, 그리고 이 망과, 그래서 부동산 회사죠. 네. 이런 회사를 좀 샀고, 징동방, LCD 회사를 샀고요. 핑안은행 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외국인들의 그 입맛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 홍콩으로 내려가는 돈들도 보면 사는 종목들이 약간 지금 달라지는 게, 네. 그 중국 이동통신이나 샤오미를 사고, 그리고 건설은행을 샀어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지금 반도체사 중심국제하고 화홍반도체를 이게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심국제 SMIC 같은 경우 주식을 솔솔 사는, 그래서 뭐 지금 홍콩도 그렇고 중국 본토도 주가가 크게 흘러내렸는데, SMIC 같은 경우 옆으로 이제 이 횡보를 하거나 약간 올라간 그런 느낌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천에서 내려가는 것들도 보면 이제 건자재 회사를 좀 사고, 그다음에 SMIC 샀고, 그다음에 보리협신, 그 폴리실콘 관련되는 태양광 관련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주로 좀 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그 중국의 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테크주 중심에서 미국처럼 여기서 소위 말하는 경기 순환주, 그 사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이쪽으로 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 건설,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철강,
그건 이제 탄소 중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철강주들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약간 관점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현상형 같아요. 입맛이 바뀌는 거는. 그렇죠. 근데 수급 자체가 이 수급 자체의 변화지 어떤 그러니까 본토에서 펀드 자금이 홍콩으로 내려가는 게 남아 자금이었고, 지금 북향 자금은 본토가 움직인 게 아니라 외국인. 본토가 그만큼 소외됐다 보니까 들어간 거로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수급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방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중심국제 SMIC 주가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되게 의미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ASML 그 반도체 장비 회사죠. 반도체 장비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최대 수요 기업이 SMIC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SMI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봤던 부분과 좀 상충된 부분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SMIC는 뭐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죠.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의 수혜자도 이건 조금 오바가 있어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SMIC 실적 한번 리뷰하면서 보셨지만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포션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실적에 영향을 줄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이 14나노 이상짜리, 그 지금 뭐 미국의 제재는 사실은 10나노, 7나노로 중국이 못 가게 하는데 14나노 이상은 장비를 팔겠다. 네. 요게 이제 어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뭐 더 이상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제재를 하지만 지금 있는 단계의 것들은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의 표현이고, 또 그것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또 뭐 미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SMIC가 따라올 수도 없는 이제 수준이니까 이걸 허용해 준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SMIC가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바로 ASML하고 이 노광기 장비 구매에 관한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1년을. 네. 그리고 12억 달러 정도를 이제 구매하겠다. 요 계획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SMIC가 ASML한테서 그 7나노짜리 노광기를 하나 사겠다고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이제 ASML이 안 판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입고가 안 됐어요. 안 돼서 지금 마찬가지로 그 12억 불에 관한 것의 구매 전체를 일단 오다는 이제 한 거고, 네. ASML도 해줄게 그러는데, 변수는 이제 미국이 얼마나 컨트롤 하냐가의 문제죠. 이번에 주문한 건 몇 나노짜리인가요? 이건 주문한 게 아니고, 네. 이 럼섬으로 1년에 우리가 이 정도를 사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도 품목은 지정하지 않고 그 정도 우리가 주문 받아줄게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로 아마 14나노 장비는 그냥 살 수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뭐 잘하면은 14나노 플러스 알파.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나노 이하로는 팔지 말라. 요게 지금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14나노급이나 그 이상 것들은 팔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이 ASML도 그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완전히 막혀 있다가 이제 요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 SMIC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인 거죠? 뭐 그걸 보고 조금 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고 부자, 저도 다뤘었는데요. 물장사라는 종산산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올해 중국의 세계 억만장자 중에 이 중국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미국보다 많았고, 또 더 의미 있는 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그러니까 새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 중에 중국인이 318명, 미국인은 95명.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후룬 리포트라고 그 포브스처럼 중국도 부자 랭킹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후룬 리포트의 오너가 영국 사람인가 그래요. 네. 중국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스폰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거는 약간 중국인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랭킹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좀 그렇죠. 네. 친중국적으로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랭맨들은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부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재미난 거는 이제 금년도에 부자 랭킹이 1등이 종산산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농부산천 그 물장사 이제 이 양반이 우리 돈으로 94조 원으로 글로벌 부자 7위, 그 다음에 탄센트의 마화腾이 83조 14위, 그 다음에 이제 핀도도 전자상거래회사의 그 회장인 황정이 73조,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60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동산 전환하면서 이거는 돈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코로 버는 거다. 그 얘기가 이제 맞는데, 농부산천의 그 오너가 바로 그 자라탕, 이 자라 보양식 이걸 갖고 이제 처음 장사 시작했다가 해남도에서 네.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와가지고 항저우에 돌아와서 물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상장을 했더니만 전 세계 6등, 7등 하는 이제 거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놓고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부자라고 하는 것의 랭킹이 이제 쭉 나오면 농부산천, 탄센트, 그 학습하는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역대로 보면 마시 삼형제가 이게 그 마시 두 형제가 돈 다 벌어간 거죠. 마화腾하고 마인.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밀려요. 그건 이제 인터넷보다도 물이 더 세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주가예요. 그래서 농부산천이 상장을 안 했다 그러면 뭐 랭킹 안에 못 들어갈 건데, 이게 홍콩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오너인 종산산이 바이오 회사를 갖고 있고, 네. 근데 이 종산산은 이 지분을 한 80%씩 갖고 있어요. 지분 부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총이 확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브스도 그렇고 이게 랭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사람의 전체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총액이라고 거잖아요. 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예. 어쨌거나 지금 중국 부자들을 놓고 보면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게 생수, 인터넷, 온라인 쇼핑, 가전 이런 이제 업종하는 사람이 1, 2, 3, 4, 5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10등까지도 보면 인터넷, 조미료, 부동산, 택배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오너들이 돈이 많은,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부산천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냐 하지만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이 바보가 아닌데, 이 포인트는 바로 수익력이에요. 그래서 뭐 마오타이가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지난번에보다 한번 다뤘지만 이게 매출액의 1.7배가 되는 현찰이 있고 뭐 하지만 ROE를 보면 마오타이가 30.3%인데 네. 지금 농부산천, 종산산의 물파는 이 물장사의 ROE가 34.5%예요. 네. 그러니까 마오타이보다도 이게 술보다 물이 더 돈이 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오타이는 이제 이 고량 곡물로 정제를 하는 거지만 이 물은 땅 파서 그냥 뽑아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똑똑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나라긴 하지만 뭐 오늘 뉴스의 키는 아마 양회의하고 이제 또는 코로 본다. 네. 이제 거기다가 좀 이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헤드라인으로는 중국 경제 몇 가지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농부산천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양회 관련 소식을 가득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